허리 통증으로 아침마다 신음하시는 분,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기가 두려우신 분, 어깨가 굳어서 옷 입기도 힘드신 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세 곳만 매일 밤 3분씩 문질러 주시면 20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통증이 사라집니다. 허리가 아파도 허리를 안 만집니다. 무릎이 아파도 무릎을 안 만집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통증의 진짜 범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의학 전문의 윤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밤 단 3분 제가 알려드리는 세 곳만 문질러 주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관절 통증이 놀랍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수술을 고려하던 분들도, 매일 진통제를 드시던 분들도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통증 부위도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열심히 체크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수술밖에는 답이 없나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겁납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이제는 두려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뻐근해서 일어나기가 싫어집니다.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듣는 안타까운 하소연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특히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라며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곳 바로 그 부위에만 집중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만 파스를 붙이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도 아픈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료받습니다. 통증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심지어 수술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연기가 나는 곳에만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시작된 근원지는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통증은 결과일 뿐 그 원인은 우리 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박 여사님은 2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무릎 주사도 맞고 연골 영양제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 여사님의 엉덩이 옆 근육을 눌러봤더니 아이고 하고 비명을 지르셨어요. 바로 그곳이 문제였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 옆 근육이 약해져서 걸을 때마다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기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른 곳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오늘은 통증이 발생한 곳이 아닌 통증을 일으키는 진짜 범인, 우리 몸에 꺼져 있는 세 가지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위치를 켜는데 필요한 시간은 하루 단 3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3분이 여러분의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는 세 가지 스위치를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운동도 아닙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위치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스위치는 바로 엉덩이 옆 벨트 라인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한번 손을 허리 벨트 라인에 대고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뼈가 튀어나온 부분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는 중둔근이라는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저는 이 근육을 골반의 안전벨트라고 부릅니다.
왜 안전벨트일까요?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면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죠? 중둔근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골반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로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를 타고 있다고 말이죠.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정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이 안전벨트가 느슨하게 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계시면 엉덩이 근육은 눌려 있고 사용하지 않으니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깁스를 한 팔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전벨트가 풀린 채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마다 골반이 불안정하게 좌우로 흔들립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충격과 부담은 어디로 갈까요? 고스란히 허리와 무릎 관절로 전달됩니다. 허리와 무릎은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더해 불안정한 골반을 대신 지탱하느라 과로에 시달립니다. 매일매일 과로하다 보면 결국 고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60대 이영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허리 통증으로 1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MRI도 찍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걸을 때마다 허리가 묵직하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분의 엉덩이 옆 근육을 눌러봤더니 깜짝 놀라실 정도로 아파하셨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2주 동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 부위를 꾸준히 풀어주셨더니 허리 통증이 놀랍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스위치를 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소파든 식탁 의자든 편한 곳에 앉으시면 됩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다리를 사 모양으로 만드세요. 오른쪽 다리를 들어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세요. 마치 숫자 4 모양처럼 보일 겁니다. 할머니들이 옛날에 앉아서 바느질 하시던 그 자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가 불편하시면 다리를 꼬고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찾으세요. 팔꿈치나 가볍게 쥔 주먹으로 엉덩이 옆면을 여기저기 눌러보세요. 벨트 라인 바로 아래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눌러보시면 유독 뻐근하고 시큰한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아, 여기구나 하는 지점이 바로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짝만 눌러도 아이고 하실 정도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 부위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곳을 찾으셨으면 이제 1분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 수 있으니 시원하면서도 참을 만한 정도의 힘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30초쯤 지나면 뭉쳐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얼어있던 버터가 따뜻한 손길에 녹아내리듯이 말입니다. 오른쪽이 끝나면 다리를 바꿔서 왼쪽도 똑같이 1분간 해주세요.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한쪽이 유독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더 아픈 쪽이 더 약해져 있다는 뜻이니 그쪽에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양쪽을 합쳐서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골반의 안전벨트가 서서히 조여지고 불안정했던 골반이 안정되는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스위치를 찾으러 가볼까요? 두 번째 스위치는 땅과 우리 몸이 만나는 유일한 지점, 바로 발바닥에 움푹 파인 아치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족궁이라고 합니다. 발바닥을 한번 살펴보세요.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 발바닥 안쪽이 움푹 파여 있지 않나요? 발바닥을 땅에 딱 붙이고 서 있어도 그 부분은 땅에 닿지 않습니다. 마치 다리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발바닥 아치입니다. 저는 발바닥 아치를 몸의 주춧돌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한옥을 보면 기둥 밑에 돌로 된 주춧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춧돌이 튼튼해야 집이 오래가듯이 발바닥 아치가 튼튼해야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발바닥 아치는 건물의 기초를 받치는 주춧돌인 동시에 완벽한 스프링 장치이기도 합니다. 걸을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우리 몸무게의 1.5배에 달하는 충격이 발에 전달됩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한 걸음에 90kg의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하루에 평균 5,000보를 걷는다면 엄청난 충격이겠죠. 이 충격을 발바닥 아치가 스프링처럼 흡수해 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완충 장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발이나 습관으로 이 주춧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 용어로는 평발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발바닥이 납작해지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푹신한 슬리퍼나 쿠션이 두꺼운 운동화만 신으십니다. 발이 편하잖아요 라고 하시죠. 하지만 너무 푹신한 신발은 발바닥 근육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근육이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국 발바닥 아치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고 아치가 무너집니다. 아치가 무너지면 충격 흡수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 충격은 어디로 갈까요? 발목, 무릎, 고관절을 거쳐 척추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매 걸음마다 충격이 온몸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허리와 무릎 치료를 받아도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 있다면 매일 걷는 것 자체가 관절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최 여사님인데 무릎 통증으로 오셨어요. 무릎 검사를 해보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보니 완전히 평발이었어요. 여사님, 신발 좀 보여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죠. 보니까 밑창이 완전히 닳아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더군요. 이렇게 기울어진 신발을 신고 걸으면 무릎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집니다. 최 여사님께 발바닥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3주 후에 다시 오셔서 선생님, 무릎이 한결 나아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하나를 준비하세요. 집에 없으시면 빈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발 마사지용 지압볼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양발을 바닥에 편하게 놓으세요. 바닥에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놓고 발바닥 아치 부분으로 공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살짝만 눌렀다가 점점 체중을 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쪽으로 천천히 공을 굴려줍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그리고 좌우로도 굴려주세요.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되 특히 아치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10초 정도 멈춰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1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너진 아치를 세우는 근육을 직접 깨워주는 운동입니다. 발가락 전체를 바닥에 쭉 펴서 붙이세요. 그 상태를 유지한 채로 발바닥 아치 부분만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세요. 마치 발바닥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는 느낌입니다. 발가락은 그대로 펴진 채로 발바닥 가운데만 오므라드는 거죠. 이 상태를 5초간 유지하고 힘을 빼고 쉬세요.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힘을 주면 발가락까지 같이 오므라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발바닥에 힘이 생기고 아치가 살아나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다른 쪽 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발 합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걸을 때 발바닥이 훨씬 안정적으로 땅을 디디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무릎과 허리로 가던 충격이 줄어들면서 통증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위치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스위치는 등 위쪽, 양쪽 날개뼈 사이에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등 뒤로 손을 뻗어보세요. 어깨 아래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시나요? 그것이 날개뼈입니다. 양쪽에 하나씩 있죠. 그 두 날개뼈 사이 척추 옆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스위치입니다. 요즘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식사 후에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손주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무엇을 하든 고개는 앞으로 숙여져 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등이 굽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립니다. 이런 자세로 하루에 몇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마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래일 겁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보느라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 정상적인 자세에서는 우리 귀, 어깨, 골반, 발목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등이 굽으면 이 선이 무너집니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허리는 쓰러지려는 상체를 뒤에서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비탈길에서 수레가 굴러 내려가지 않게 뒤에서 버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30도를 숙이면 4배, 60도를 숙이면 무려 6배까지 증가합니다. 날개뼈 사이 근육은 이렇게 굽은 등을 펴고 어깨를 뒤로 당겨주는 자세의 조종관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관을 당기면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이 조종관을 당겨 굽은 등을 바로 펴주기만 해도 허리가 받는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많은 경우가 사실은 굽은 등에서 시작됩니다. 허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등이 굽어서 허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58세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대요. 그런데 자세를 보니 등이 심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로 계세요? 하고 물었더니 주로 집에서 소파에 기대 앉아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완전히 등이 둥글게 말린 채로 앉으시더군요. 그 자세로 하루에 몇 시간씩 계신다고 했습니다. 날개뼈 사이를 눌러봤더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부위를 풀어주고 등을 펴는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니스공 하나를 준비하세요. 없으시면 두 번째 스위치에서 사용했던 공을 쓰셔도 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발은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뜨려 놓으시면 됩니다. 척추와 오른쪽 날개뼈 사이에 테니스공을 끼워 주세요. 날개뼈 안쪽 척추에서 손가락 두세 개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처음에는 위치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이 자꾸 떨어질 수 있어요. 몇 번 해보시면 요령이 생깁니다. 벽에 체중을 살짝 기대면서 공을 고정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면서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공이 날개뼈 옆을 따라 위아래로 굴러갑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공이 근육을 지압하면서 굴러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30초 동안 반복합니다. 유독 뻐근하거나 아픈 지점이 있으면 그곳에서 멈춰서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세요. 공을 왼쪽 날개뼈 옆으로 옮겨서 똑같이 30초간 마사지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이제 조종관을 당길 시간입니다. 벽에서 떨어져 나와 편안하게 서세요. 양손을 허리 뒤로 깍지를 끼세요. 그 상태에서 양쪽 날개뼈를 등 뒤에서 서로 꽉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활짝 펴세요. 팔꿈치를 뒤로 쭉 펴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세요. 마치 군인이 차렷 자세를 할 때처럼 가슴을 쫙 펴는 겁니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하세요. 굽었던 등이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더욱 가슴을 펴보세요. 10초 후 힘을 빼고 쉬었다가 다시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마치고 나면 등과 어깨가 훨씬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세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펴지고요. 자,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스위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스위치는 엉덩이 옆 골반의 안전벨트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사 모양으로 만들고 엉덩이 옆 뻐근한 지점을 1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두 번째 스위치는 발바닥 아치 몸의 주춧돌입니다.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으로 발바닥을 1분간 굴리고 발바닥 아치 세우기 운동을 10회 해주세요. 세 번째 스위치는 날개뼈 사이 자세의 조정관입니다. 벽에 기대어 테니스공으로 날개뼈 옆을 30초씩 마사지하고 가슴 펴기 운동을 5회 반복해 주세요. 총 3분입니다. 정확히는 2분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세 곳은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이자 우리 몸의 균형을 책임지는 핵심 부위입니다. 집의 기둥이 삐뚤어지면 벽에 금이 가고 문이 삐걱거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세 곳의 균형이 무너지면 여기저기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하여 이 세 곳의 스위치를 켜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이 줄어들 줄은 몰랐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70대 박 여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째 하고 있어요. 이제는 양치질하는 것처럼 습관이 되었습니다.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 걷는 게 한결 편해졌어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주고 다녀요. 더 이상 통증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이 나이에 뭐 어쩌겠어.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무너진 균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균형은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3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은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통증 없이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삶을 상상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이 세 가지 스위치를 켜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몸이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양치질처럼 세수하는 것처럼 당연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아,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